자, 먼저 아까 앞쪽에 있는 걸 13페이지를 얘기를 해서 왜 갑자기 여기를 질문하시는 거죠? 해보니까 안 돼요? 제가 집에 가서 하려고 해보니까 자, 얘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지금 좌표를 표현할 수 있냐. 자, 이거 봤을 때 이거 가지고 좌표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 보면 좌표가 뭐가 보여요? 그쵸. 자, 얘도 봐도 똑같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있으니까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, 자, 거기에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x끼리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y끼리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지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, 가로가. 그러니까 얘 나누기하고 제곱한 게 4니까 여기 4라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20이 남아있으니까 얘는 20 빼기 4에서 16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. 자, 그래서 요거를 인수분해 해주시면 그러면 x 플러스 4의 제곱이랑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돼서 얘를 보니까 좌표가 x, y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4, 2가 보여야 되는 거죠.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? 그래서 좌표 두 개를 이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, 자, 요 문제에서 의미가 이거죠. 예를 들어 얘가 P고 얘가 A고 얘가 P고 얘가 B라면 그럼 얘는 선분 AP에 대한 걸 얘기한 거고 요거는 선분 지금 BP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AP랑 BP를 더한 게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일직선이 돼야 되는 거여서 이 최소값을 구하라는 의미가 선분 AB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선분 AB를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4에서 0 빼고 제곱하니까 16이고 2에서 0 빼고 제곱해서 4여서 답이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. 이해가 될까요?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아까 전에 뭐였냐 3번에 1번, 2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? 다른 것들은 다 된다는 얘기인 거죠? 이것만 하면 된다는 의미는? 자, 시작을 해볼 건데, 근데 이제 애들한테 이걸 설명을 해보니까 바뀐 게 있더라고요? 내년에 여러분들이 배울 거랑, 그 다음에 지금 올해까지 배우고 있는 내용이, 다른 내용이 있어요. 지금 보니까 여기에 내분점만 여기 나왔어요. 근데 보통 내분점이라고 배우면 외분점도 같이 배우거든요. 근데 이 개념 플러스 유형 바뀐 책으로 보면은 외분점이 없어요. 네. 그리고 내분점만 있고 무게중심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마 빠진 것 같아요. 빠진 것 같은데 외분점을 아셔야 돼요. 빠졌어도. 왜냐면 이따가 풀어보면 알 거예요. 왜 필요한지는. 네. 외분점으로 푸는 게 더 쉬운 문제가 있고 내분점으로 푸는 게 더 쉬운 문제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둘 다 알고 계시면 편한 걸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내분점만 알고 계시면 계속 그 방식으로만 푸셔야 돼서, 근데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걸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요거 가지고 뭐 내분점, 외분점을 좀 제가 같이 얘기할게요. 네, 이유를. 자, 얘를 보면은 선분 AB가 있고 그 다음에 선분 BC가 있죠. 근데 길이의 B가 2대 3이잖아요. 자,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, 자, 얘를 좌표로 좀 표시를 해볼까요? 자, 좌표로 좀 표시를 해보면 B는 0,5니까 뭐 요쯤을 B라고 하고, A는 6,1이니까 여기를 A라고 하면, 자, 지금 나와 있는 게 자, 요 선에서 AB 연장선 위에 점 C가 있고요. 자, C를 봤을 때 C가 예를 들어서 네, AB가 있고 지금 BC가 있는 거죠. 그럼 C가 여기 있겠죠.
여기에 C가 있을 거예요. 좀 더 길게 그걸 표시를 해야 되나? 이 자리가 C예요. 뭐 모르니까 A, B 제가 이렇게 쓸 거라고요.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? 자, 그랬을 때 길이의 B가 2대 3이잖아요. AB가 2니까 요 길이가 B가 2인 거고 요 길이가 B가 3인 거죠. 자, 여기까지도 됐죠? 자, 그럼 이거 가지고 내분점을 구할 거예요. 네, 그럼 내분점을 구하게 되면 3대 2를 쓰셔야 될 거고,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A, B 쓰시고, 여기 있는 6,1을 계산을 했을 때 0,5가 나와야 되는 거죠. 네, 그래서 내분점을 계산을 해보니까, 네, B는 이미 0,5라는 걸 알고 있고, 식으로 세로 쓰면 B를 합치니까 5분의 1 거고, 얘랑 얘랑 곱하면 18이고,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A죠.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3이고, 이렇게 곱하면 2B잖아요. 자, 그러니까 얘랑 같다가 식이 되니까 5분의 18 플러스 2A가 0이다라고 식을 쓰시면 A가 마이너스 9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. 마이너스 9가 들어가면 0이 되겠죠? 자,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5분의 3 플러스 2B를 한 게, 네, 5란 얘기니까 3 플러스 2B가 25고요. 2B가 지금 22니까 B가 11이라는 걸 구할 수 있죠. 그래서 C의 좌표는 답은 마이너스 9,11이 답이에요. 이해돼요? 네.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보시면은 이게 내분점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. 자, 근데 이제 다시 좀 얘기를 해보면 외분점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. 자, 그래서 외분점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내분점이라는 거는 의미가 이 C랑 A의 안쪽에 B가 나뉜다라는 얘기예요. 내분점은. 외분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B랑 A의 바깥쪽에 B로 나뉜다라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외분점을 설명을 할 때에는 B를 3대2로 보는 게 아니고 이 C에서 A까지의 B가 몇인지 C에서 B까지의 B가 몇인지를 보는 거야. 그러니까 B가 5대 3이죠. 네, 그래서 5대 3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나타내고 있는 게 뭐 방향이 헷갈리시면 바꿔서 생각하셔도 돼요. 그래서 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어요. 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5대 3이 되는 거니까. 자,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네, 그러면은 이제 식을 쓰실 때 5대 3을 쓰시고요. 그 다음에 A의 좌표가 지금 6,1이었죠? 그리고 B의 좌표가 지금 0,5였잖아요. 자, 이렇게 쓰시고요. 내분점 구하는 거랑의 차이점은 뭐냐면 내분점은 B를 더한 게 분모였죠. 외분점은 B를 뺀 게 분모고요. 분자도 2개 구해서 더했죠. 내분점은. 외분점은 2개 구해서 빼는 거예요. 네, 자, 그래서 그걸로 계산해 주신다면 외분점은 5 빼기 3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곱하면 5고 곱하면 지금 몇이야? 마이너스 몇이야? 18이 되나? 아, 여기 0이죠. 5래. 0 곱하기 5니까 0이죠. 자, 이렇게 나타내게 돼서 2분의 마이너스 18이잖아.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9가 마이너스 9가 나오죠. 보이죠? 자, 그 다음에 지금 얘도 5 빼기 3이고 이렇게 곱하면 25죠?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3이고 빼는 거잖아. 네, 그러니까 2분의 22가 돼서 11이 나오죠.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제로 얘기하면 외분점으로 풀면은 미지수는 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C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. 근데 외분점이 이제 빠지고 내분점으로 계산하는 것만 나오게 되는 거여서 그래서 지금 제가 2가지로 다 풀어드린 거예요. 오늘 이해되실까요? 네. 그러니까 외분점 구하는 식, 내분점 구하는 식을 둘 다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고
대입직셀에서는 보니까 외분점이 나와 있어요. 이거는 예전 책이니까. 지금 배우고 있는 책이니까. 내년 책이 아니라.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좀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. 원래 외분점이 더 어려워요. 내분점은 B를 잘못 쓰거나 해가지고 숫자를 위치를 바꿔놓고 계산해도 대충 답이 나와. 근데 외분점은 위치가 바뀌면 아예 부호가 달라져요. 값 자체가 아예 달라지고, B도 위치를 바꾸면 아예 달라지고, 네,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외분점 계산하는 게 훨씬 좀 더 까다롭습니다. 네. 순서가 바뀌면 답이 틀려져서.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야. 왜 순서가 바뀌면 답이 달라지는지. 그래서 처음에 외분점을 푸실 때는 좀 답 풀면서 확인해 가시면서 푸셔야 돼요. 답이 아예 잘못 쓸 수가 있는 거여서 다 풀어놨는데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제 밑에 있는 3-2번을 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네, 3-2번을 보시면 얘를 또 보니까 A, B 대 BC가 요번에는 4대1이에요. 자, 이렇게 나와 있게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원래는 대충 그려도 돼요. 그러면은 A, B가 있을 거고 B, C가 있을 텐데 이게 4대1인 거죠. 자, 이렇게 나타내게 된 거고, 자, 거기에서 여기가 4,1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,2고 좌표가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. 어차피 푸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. 그러니까 막 얘가 여기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쓸 필요는 없어요. 그림 모양만 맞춰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지금 B의 좌표가 여기가 A, B니까 이런 문제는 방금 위에 거처럼 내분점으로 하는 게 계산이 더 쉬운 거죠. 그래서 얘를 생각하시면 4대1이고 얘는 그냥 바로 계산이 되겠죠. 이걸로 바로 계산을 하시면 네, 분모는 5가 될 거고 곱하면 마이너스 4, 그 다음에 플러스 4, 그래서 얘는 0이네요. 자, 얘는 곱하면 8이고 곱하면 12, 그래서 얘는 4죠. 그래서 B의 좌표가 0,4라는 거 구할 수 있을 거고, 그 얘기는 A가 0이고 B가 4니까요. 답은 4가 되겠죠. 네, 자,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계산하는 건 다 이제 할 수 있으시죠? 자, 공식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내분점 공식 하나 배운 거예요. 지금까지 한 거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4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필수예제 4부터 이제 얘기하셔야 되는 건 도형이 나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셨던 도형의 특징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러니까 뭐 평행사변형이나 마름모나 네, 그 다음에 직사각형, 정사각형 특징들 있죠? 성질들? 네, 그리고 닮음 하셨을 때에도 뭐 성질들이 있잖아요. 무게중심도 있고. 네, 그런 성질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가지고 응용을 하는 거예요. 네, 문제를 푸실 때. 자,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평행사변형이라고 얘는 나왔어요.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먼저 다 생각하시면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이 서로 평행하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두 쌍이 서로 같고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고 대각선을 이었을 때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네, 그 중에서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때 뭘 사용할 수 있을 거냐 라는 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판단을 하시고 이제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.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얘를 물어봤죠. C의 좌표가 A, B 뭐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자, A, B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확인하시면 좀 더 쉽겠죠? 얘처럼 네, 좌표를 표시하셔서 한 3개 표시해 보면 대충 얘가 요즘 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. 평행사변형이라고 문제가 나왔으니까. 그래서 이 정도로 그려 놓으시면 그러면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한다를 이용하시는 거고, 그러니까 이 자리가 중점이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중점 하는 걸 배웠잖아요. 그러니까 이 중점하는 걸 먼저 D랑 B를 봤을 때 중점을 바로 구하면 그냥 더하고 나누기 하면 중점이거든요. 그러니까는 중점을 보통 M이라고 쓰니까 더하고 나누기 하니까 2분의 5가 될 거고, 얘도 더하고 나누기 하면 2분의 7이 중점이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죠. 내분점 구하는 식으로 안 해도. 네, 중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?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, 그러니까 길이 더하고 나누기 한 거죠. 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
여기에 있는 A랑 C를 봐도 중점을 구할 수 있잖아요. 그게 같아야죠. 그러니까 A랑 마이너스 2 더하고 나누기 2를 한 거랑 B랑 3 더하고 나누기 2를 한 거랑 같은 답이 나와야 된다. 자, 그랬으니까 얘가 5여야 되니까 A가 7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, 얘가 7이어야 되니까 B가 4라는 게 바로 나오죠.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. 이해는 되실까요? 뭐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, 그러니까 마름모나 직사각형, 정사각형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필요한 성질을 좀 이용을 해주셔야 된다. 자, 그 얘기였고요.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건 다 사용하셔야 돼요. 자, 필수예제 5번으로 갈게요. 자, 필수예제 5번도 이거 방금 한 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, 이거 보시면은 요 각이 이등분된 게 혹시 중학교 거에 기억이 나세요? 이거 각이 이등분된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? 각이 이등분되는 거 기억나는 게 있어야 돼요. 내각의 이등분, 닮음에서 내각의 이등분 기억나요? 이거 기억 안 나요? 여기 밑에 써있네. 이거 기억 안 나요? AB랑 AC의 B가 뭐 예를 들어 2대3이면 이 밑변의 길이의 B도 2대3이다. 네, 이거 알고 계셔야지만 풀 수 있는 거고요. 자, 기억 안 나시면 솔직히 못 푸는 거예요. 이거는 네, 중학교 거를 기억을 못 하시면 못 푸는 겁니다.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.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B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. B가 안 나왔잖아요. 네, 자, 그러니까 AB의 길이를 먼저 구하셔야죠. AB의 길이를 구하면 1 빼기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9, 5 빼기 1, 4의 제곱이니까 16. 그래서 루트 25여서 AB의 길이는 5라는 게 보이고, 또 그 다음에 AC의 길이도 구할 수 있죠? 그러면 AC의 길이는 1 빼기 7의 제곱이니까 36이고, 5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8이어서 64죠? 그러니까 루트 100이니까 10이라는 걸 알 수 있죠. 그러니까 길이의 B가 지금 보시면 1대2라는 게 보이니까 이 밑변의 길이의 B도 1대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, 그러니까 여기에 내분점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1대2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,1이랑 이제 똑같아진 거죠. 7, 마이너스 3으로 내분점을 구하시게 되면, 네, B를 더하니까 분모는 3이고요. 둘 다. 자, 얘랑 얘랑 곱하면 7,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, 그래서 3이네요.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네요.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가 1, 마이너스 3분의 1,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. 이해는 되실까요? 넘어갈까요?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중학교 께 버리시면 안 되죠. 중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 얘기할 건데, 무게중심은 중학교 건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? 무게중심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나? 무게중심 다 알고 계세요? 진성이 다 알고 있어? 네. 범준이도 다 기억나? 기억나야 돼요. 네, 기억나야지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. 자, 근데 무게중심은 요 공식만 외워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. 이 공식이 그냥 뭐냐면 x끼리 다 더하고 나누기 3하고 y끼리 좌표 다 더하고 나누기 3하면 그게 무게중심이야. 네. 그게 다예요, 원래. 그래서 무게중심은 정기평가에 내지 않았어요. 그게 끝이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되냐는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. 자, 우선은 밑에 있는 문제 가지고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둘 다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답을 구하는 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, 네, 3, 7, 2 더하고 나누기 2니까, 나누기 3이니까 3분의 10이어서 4고요. 1, 2, 6 더하면 9니까 3분의 9여서 3이에요. 그러니까 답은 4,3이 그냥 끝이야. 네, 이게 끝인데, 자, 요거를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, 자, 대충 그리시면 돼요. 정확하게 뭐 좌표로 나타낼 필요 없어. 그냥 마음대로 그냥 위치만 쓸게요. A가 여기고, B가 7,이고,
2,6. 네. 정확할 필요 없으니까. 자, 이렇게 썼어요. 근데 무게중심의 그 성질이 있죠? 무게중심의 성질은 마주보고 있는 변을 이었을 때 2등분 되죠. 네. 그러니까 얘가 중점이란 얘기잖아요. 그럼 이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? 그러면 2개 더하고 나누기 2니까 5고요. 2개 더하고 나누기 2면 2분의 3이 이 좌표예요. 여기 구했죠? 자, 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이쪽도 마주보고 있는 거 선을 이어주면은 여기가 중점이 될 거 아니에요? 2등분 돼야 되니까 여기도. 자, 그래서 여기도 구할 수 있겠죠? 그러면은 2 더하기 7에 나누기 2 하니까 2분의 9고 6 더하기 2에 나누기 2 하니까 4예요. 자, 이렇게 구했어요. 자,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, 자,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무게중심이, 여기가 무게중심이 되겠죠, 교점이. 자, 그러면 그게 길이의 비가 2대1이라는 걸 알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얘랑 2대1로 내분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2대1로 내분하시면 2,6이랑 5,2분의 3을 내분점을 구하시면 되고요. 분모가 3이죠? 둘 다. 그 다음에 5 곱하기 2니까 10이고 2 곱하기 1이니까 2여서 3분의 10이니까 4 맞잖아요? 네.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3이고 이렇게 곱하면 6이니까 3분의 9니까 3 맞잖아요. 자, 원래 요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공식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x끼리 다 더하고 나누기 3, y끼리 다 더하고 나누기 3 한 거랑 같은 방식이 된다 라는 게 무게중심의 설명이 다예요. 자,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공식으로만 푸시면 돼요. 요런 방식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. 자, 그래서 시험에는 안 냈어요. 네, 이거는. 자, 요것도 네,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. 네, 아까 얘기한 대로 무게중심이 지금 보니까 원점이래요. 0,0이래. 네. 그러니까 A, B 1 더한 게 0이란 얘기죠. 네, 나누기 3 해봤자 더하고 나누기 3 한 게 0인데 어차피 이게 0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이 될 거고, 그래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?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B 더하기 마이너스 2A 더하기 7 나누기 3 한 게 0이란 얘기죠? 그러니까 뭐 얘 넘겨봤자 0이고 그 다음에 뭐 이걸 넘길까요? 그러면 2A-B가 7이 되는 거여서 연립방식을 하시는 얘기고, 그래서 위아래를 더해버리시면 3A가 6이어서 A가 2고 A가 2니까 B가 마이너스 3이다. A 곱하기 B가 뭐냐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6이다. 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. 별로 어렵진 않죠? 네. 자, 이래서 좌표평면까지는 설명이 끝났습니다. 그래서 26페이지까지 풀어주시면 되고, 자, 그 다음에 여기 베이직센 상에서는 지금 몇 페이지야 여기가? 157페이지부터 풀어주시면 되고,